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권광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서주신 우리 부감님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취재를 위해서 오늘 제가 행감하면서, 이때까지 행감하면서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렇게 뜨겁게 다뤄지는 교권 회복을 위한 문제행동 학생 격리교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3년도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안에는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밖 분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안 고시 해설서 우리 부감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규정이 마련되어 교원의 학생 분리가 가능하다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인력, 또 공간 등의 세부 사항에 마련에 각급 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현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안타깝게도 교원에 대한 전국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급히 이제 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에서는 교육사법을 개정에 통과시켰지만 교원은 전국 교사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 사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한 대로라면은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까? 예, 지난 9월 25일 날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발표되고 그에 대한 이제 일종의 매뉴얼이라 할까요? 교사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학생생활과에서 해설서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당장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실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랑 장난을 많이 치면 교실 뒤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 교실 뒤편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게 하는 학생은 이제 뒤에서 서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실 내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든 학생 같은 복도에 이제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이제 분리실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그 수업 장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다양합니다. 선생님과 아이의 그 래포 관계라든지 신뢰 관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바로 분리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맡기고 특정한 장소로 보내라고 교육청에서 그 지시를 내리기에는 학교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분리할 수 있는 장소도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저기 장소를 지금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됐을 때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주로 학생을 좀 지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분리가 된다라면은 그 문제 학생을 사실은 어디에 또 어떻게 누가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정, 예를 들어 학생 지도하는 선생님이 지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런 또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부 사항을 각급 학교에서 생활 교육 규칙을 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정해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급 학교에서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든지 지역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고 또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예시안을 만들어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예시안은 예시일 뿐이지 학교 교장 선생님을 위시해서 그 교육 공동체가 모여서 각자 학교에 맞는 그런 안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은 문제 행동 학생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학생의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아직 성숙되지 않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찰할 수 있는 숙려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며칠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미국형 격리 제도인 디텐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예. 연수를 하면서 학교 현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라 하면 아이들이 그냥 100% 수긍을 하는 분위기이고 미국 학생들이 가장 겁내하는 부분이 디텐션 부분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교장 선생님 권위가 조금 더 올라가고 교사의 권위가 올라간다면 디텐션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디텐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우리 방법하고 또 예산하고 또 인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크게 고민되는 부분이죠. 예, 뭐 미국 제도를 100% 가져오기는 그렇고 우리 한국형 디텐션 또는 경북형 디텐션 제도를 한번 구상을 해서 관련 예산이라든지 시행 매뉴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주시길 부탁이 말씀 올리고요. 우리 디텐션 제도 프로세스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육 주체, 학부모 그리고 학생, 교원이죠, 그죠? 예, 갈등의 연장선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어야 하나 그 보호가 다른 대상자에게 가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서희초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교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학교가 예.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꼭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교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격리 교실 운영 제도 도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은 우리 이 교육이 계속해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삶 주체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모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공립대안학교 우리 교육국장님입니까? 예. 예, 공립대안학교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됐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렇게 안동 지역에 공약을 낼 때 안동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현수막까지 붙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립대안학교를 만드는 그 설립 배경을 보면은 우리 학교 폭력, 미디어 중독, 대인관계 미숙, 주의 산만,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에 초점을 맞춘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서 설립을 하고자 이렇게 경북교육청에서 또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내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추진 격리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연말까지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TF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1기, 2기로 해서 운영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보니까 교원들로 여기에 관심 있는 교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립 2022년도 4월 26일 날 보니까 공립대안학교 설립 운영 계획이 수립됐어요. 계획이 책자 내에 있는데 한 30페이지 정도의 이렇게 내용들이 우리 TF팀을 통해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작성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또 더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도 7월 28일 날 이게 이제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약 사항으로 들어갔어요. 교육감님 재선하시는데 공약 사항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7월 28일 날 임동면에 이제 임동중학교 폐교 부지를 정하면서 지역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에 있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서 대안학교가 들어온다 하니까 반기지 않았어요. 좀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경북교육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립 배경을 따라주기 위해서 저도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임동중학교 폐교 위치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뭐 교육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교육청 자체라든가 교육재정투자심의위원회까지는 다 이렇게 통과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결론적으로 2023년도에 2월 16일 날 우리 2023년 4월 27일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전면 재검토라는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재검토에 대한 학생생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검토를 하라는 뜻이 없었고 특히 학생들 수급 또 이렇게 모집 계획 또한 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라는 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보완을 해서 또 다시 보니까 2023년도 8월 8일 날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을 의뢰했어요. 여기에서는 설립지가 시내하고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 안동지역에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고 하신 이유 중에가 보니까 지역별로 대안학교가 사립이지만은 다 있어요. 북건역을 4개 건역, 5개 건역으로 있는데 북서부 건역에는 문경에 있고 서남 건역에는 김천이 있고 중부 건역에는 영천, 경산이 있고 남동 건역에는 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북동 건역, 북부 지역이죠. 안동에는 없다고 해서 안동으로 한 걸로 결정을 지어서 추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를 다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행정 절차라든가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 시급이 이제 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올해만 해도 1,900명, 작년에 1,600명 이렇게 물론 고등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만은 이런 학생들이 찾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검정고시도 있고 하지만 대안학교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제 교육감님이 아마 공약 사업을 개발하실 때에 안동에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안동에 들어와야 할 그 합리적 이유라든지 타당성을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투 심사까지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중투 심사에서는 또 경북의 관점보다는 좀 더 큰 전국적인 관점이나 학생 지도의 관점에서 아마도 검토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보니까 대안학교가 일단 설립이 되면 그 학교가 수백억을 들여서 학교를 지원하는데 학생이 일단 와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왔을 때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의 심사의 기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올린 그 내용에서는 보면은 일단은 위치와 그다음에 교육과정 내용이라든지 특히 학생들을 어떻게 이 조금 외진 곳으로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명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중투에서 일단은 거부가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대안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기본 자세는 기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대안학교라면 일반 학교와는 다르고 특히 우리가 손길이 많이 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안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아까 우리 박재화 의원님이 경산에 학생이 과잉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경주 쪽에 포항 경주 구미 쪽에 대안학교 학생들이 많이 대안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안학교를 청송이라든지 뭐 울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학생들의 이 과연 국장님 그건 안동이잖아요. 안동 청송하고 지금 뭐 영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아니 그런 말씀한 취지가 뭡니까? 일단 위치 선정이 일단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위치라 했고요. 하는 것은 안동은 괜찮은데 너무 초원에 갖다 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폐교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임동중학교는 그랬던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죠. 네네. 안동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임동 지역에 반대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임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되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설명을 한 기억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이것도 교육기관이고 행정의 신뢰를 갖추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부터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양해도 구하고 또한 임동중학교를 앞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동감합니다. 예. 동감하시면은 우리 상의를 하셔갖고 네. 꼭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자, 금광태 의원님,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제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지역의 중학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근한 강남 지역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한 10년간 이렇게 10년 넘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부감님 언제 오셨는데 그거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그 본의원도 도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예. 예.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또 공립학교 중에서 이렇게 추진을 행정과에서 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안동 여중이 이전하는 것은 동창회라든가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립학교 중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시의 안동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한락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경안여 중이죠. 국장님 예, 그 행정정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안동 지역 그 중학교의 불균형 해소에서 아마 여러 번 말씀이셨고 또 오랜 동안 한 안동 지역이 한 10년 동안의 어떤 수건 사업이 아니나 싶은데 금전도 와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안동 여중을 한번 이전해볼까 하던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동창회나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일찍 중학교가 제안을 했는데 예. 이거는 안동 시내 학교가 아니라서 다시 시내로 오는 거는 좀 불가피하고 또 재단에서 재정 사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데인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환 여중이 사실 뭐 이렇게 이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판단을 해보니 이전 계획서에 좀 많은 조금 미비하다. 이래서 좀 그런 절차상이라든지 그 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미비해서 그 학교 관계자하고 재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서류를 좀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경안여중이 강남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경안여중 위치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가 들어오기는 가장 이렇게 좋은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 지역이 있지만서도 시내 중심 지역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이렇게 학생들 교육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경안여중이 강남으로 옮겨가면은 그 학교에다가 경안여중 자리에다가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한꺼번에 되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공립형 대안학교 관련해서 중투에서 일단은 반려가 되고 사업을 전면 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형 대안학교가 수백억의 돈이 드는 재원이 드는 그런 사업인 만큼 공갈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또 공약 사업을 개발하실 때 그 어떤 그 합리적 이유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일단은 또 학교에 들어왔을 때 생활이 편리하면서도 대안학교의 기능을 유지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우리 안동 지역의 중학교 불균형 문제에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 문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